혹시 지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거나 피곤함이 느껴진 적 있니? 우리 뇌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끔은 나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니?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을 쓴 가바사와 시오는 바로 그런 뇌의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말해. 예를 들어 책 초반에 이런 장면이 나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며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사실은 뇌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야. 이 책을 펼치면 뇌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부드럽게 알려주는 목소리가 들려와. 자, 그럼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볼까? 책의 줄거리 뇌 속 호르몬과 일상의 조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이 쓴 책으로 우리 뇌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7가지 신경전달 물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엔도르핀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책은 그걸 정말 쉽게 풀어내. 이 물질들이 우리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줘. 예를 들어볼게.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루거나 보상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야. 책에서 가바사와 시오는 이런 상황을 소개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낸 후 상사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혹은 친구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웃을 때 그 기쁨이 바로 도파민 덕분이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다 보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오히려 지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자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나씩 이뤄가는 습관을 제안해.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책 10페이지를 읽겠다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기뻐하며 도파민을 적당히 채워준대. 또 다른 예로는 세로토닌 이야기가 있어. 세로토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물질인데 스트레스가 쌓일 때 특히 중요해. 책에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을 떠올리라고 해. 그때 뇌가 차분해지면서 세로토닌이 조용히 분비된다고. 이런 식으로 저자는 각 신경 전달 물질에 맞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제안하며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줘. 핵심 주요 메시지: 뇌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렬해.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는 제목처럼 우리 뇌는 원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뇌가 과부하에 걸리거나 균형을 잃기 쉽다는 점을 지적해. 가바사와 시오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이해하고 그걸 필요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말해. 예를 들어 집중력이 필요할 땐 노르아드레날린을 활용하기 위해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걸 추천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땐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해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해보라고 해. 또 창의력이 필요할 땐 아세틸콜린을 깨우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지. 이런 구체적인 실천법을 통해 뇌를 최적화시키는 게 이 책의 주요 메시지야. 결국 뇌를 잘 다스리면 의욕, 행복, 집중력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야. 시사점: 일상 속 작은 변화의 힘. 이 책을 읽고 나면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와. 바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야. 우리는 종종 삶을 바꾸려면 거창한 결심이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 예를 들어 아침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5분이라도 읽거나 점심 후 10분 정도 햇볕 아래를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시사점은 특히 바쁜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줘. 뇌과학이라는 조금은 딱딱한 주제를 이렇게 실용적으로 풀어내서 누구나 자기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한 점이 이 책의 큰 매력이야.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한지 생각해보게 되거든. 예를 들어 요즘 피곤하고 잠이 잘 안 온다면 멜라토닌을 조절할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른다면 아세틸콜린을 자극할 새로운 자극을 찾아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뇌를 이해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 독자들이 느낀 점: 실용성과 공감의 조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많이 언급해. 첫째는 실용성. 한 독자는 뇌과학이 이렇게 내 일상에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면서 책에서 추천한 아침 루틴을 따라 해보니 하루가 훨씬 상쾌해졌다고 했어. 또 다른 사람은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였더니 의욕이 살아났다고 후기를 남겼지.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구체적인 팁을 바로 써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 둘째는 공감. 가바사와 시온이 정신과 의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고민을 잘 녹여냈다는 점이 큰 반응을 얻었어. 예를 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는데 멜라토닌 이야기를 읽고 저녁에 화면을 줄여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는 후기도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유를 알게 됐다는 감상도 많았어. 뇌과학을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든 점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 다만 일부 독자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다루려다 보니 깊이가 조금 부족했다거나 일본식 생활 습관이 한국과 달라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던 책이야. 마무리, 너의 생각은 어때?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는 뇌를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작은 습관으로 삶을 바꿔보자는 따뜻한 제안을 담은 책이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뇌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고 궁금해지면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어질 거야. 혹시 너도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니?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점이 끌리거나 궁금해졌는지 너의 의견이 궁금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편하게 들려줄래?